오늘은 양분과 음분이라는 한방 용어를 통해서 현대의학과 상통하는 부분,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분과 음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주 해드렸습니다. 낮에는 양기가 주도하는 혈류 흐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심폐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인체 외곽을 방어하는 위기가 강화되고 있으며, 밤에는 음이 주도하면서 심폐기능을 다운시키면서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혈류가 만들어지면서 재생과 성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으로도 설명드렸지요. 양방적으로는 낮밤으로 코티솔 농도가 변화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코티솔 농도가 올라가면서 심폐 능력이 향상되고 밤에는 수치가 떨어져서 잠이 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양기라 하는 것을 코티솔 농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방에서도 기여자한의 원인이 혈중에 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여자한은 양기가 부족해서 땀이 저절로 흐르는 것인데, 변증기문에 혈중에 양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낮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겠죠. 기여자한은 결국 혈중 코티솔 농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제가 전에 이것을 만유인력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태양이 가진 힘과 에너지가 행성들을 일정한 궤도로 돌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 태양이 힘을 잃게 되면 행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기가 부족한 혈중에서는 그런 식의 자한이 발생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티솔 농도가 낮은 혈중에서는 자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어도하는 코티솔 수치는 그대로인데, 음이 부족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종의 음어화동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면서 눈을 감을 때 생기는 땀입니다. 깨어있으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깨어있는 동안은 자신의 양기가 위기를 발생시키면서 인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이상 양기가 위기를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열에 의한 땀을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도자를 써서 도둑처럼 본인은 느끼지 못하게 자는 동안 땀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기가 위기를 발생시킨다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몸을 긴장시킬 줄 알고 뭔가 빠져나가려는 것을 지킬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의식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도안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양기는 토하지 않지만 음기는 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눈을 감으면 양기가 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어가 심한 아이들이 자면서 도안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안이 아침이 되면 다시 양어의 증상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안으로 생긴 손실 그리고 도안이 있는 아이들이 밤새 몸부림도 많이 치게 됩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양기가 다소 부족한 아이들이라면 밤새 도안의 결과로 아침에 코티솔 농도가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 아침에 비염이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식욕이 부진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겠죠. 결국 음어의 결과가 아침에는 양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양기가 왕성해야 식사를 잘하고 영양분을 소화 흡수를 잘하게 되어 음혈을 길러내게 되면 밤에 음어도안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양기가 강해야 음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음어가 없어야 잠도 잘 자게 되면서 양을 다시 생산해낼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양이 서로 호근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서로 대립되는 상극이 되는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생이 되려면 직선적인 양방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원형적인 한방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양방을 한방적으로 해석해내면 가장 이상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한방의 과학화입니다. 용어를 일치시키고 기전들을 일치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훨씬 질병을 해석하는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